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촌프로입니다. 자, 최근 우리 코인장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 번에 몰아닥치면서 리플도 굉장히 힘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 신고가 기준으로 해서 어제 저점까지 마이너스 35%나 급락 흐름이 전개됐는데, 자, 여기에 더해서 50%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경고 신호가 발생했는데, 자, 첫 번째로는 강세 포지션이 대거 청산이 됐습니다. 자, 지난 하루 동안 매수 포지션이 4,300만 달러 규모로 청산이 되면서 추가 하락 위험이 커진 부분이고, 둘째로는 리플의 매수세가 50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급감하면서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하루 동안 14억 달러의 매도 물량이 발생하면서 리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를 했고, 자, 이는 추가 하락을 예고하는 신호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가 최근 매도세를 주도하고 있는 점 역시 추가 하락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대규모 매도세가 계속된다면 리플은 현재 수준에서 50% 반토막이죠. 반토막이나 지금 하락해서 1.1달러 프리미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을 지금 더한다면 1,600원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토막 이상까지 우리가 좀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좀 말씀드리겠고,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현재 리플의 현물 순유입은 지난 4일 동안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1,6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욱더 강력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이 고래들의 거래소 유입량이 15,000개에서 1,000개로 급감했다는 건데, 자, 이것은 고래들이 여전히 매도를 주저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보다 장기적인 보유를 하겠다, 홀딩을 하겠다, 이것을 우리 흔히 매집으로 표현하는데 매집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반증하듯이 현재 최근에 리플 같은 경우는 이 3,500원 라인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됐지만 이 구간이 좀 무너지면서 3,0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자, 고래 세력들이 지난 단기적인 박스권 장세 속에서 7조 원이 넘는 엄청난 자금을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의 하단 라인 3,000원은 고래 세력들도 지켜내야 되는 단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 박스권의 하단 라인에서 지지가 되면서 현재 반등 흐름 전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이제 목표는 일단 이 지지선이었었던 3,500원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하고서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지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멋진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구간에 우리가 기준 없이 들어가시기보다는 요 지지선, 현재까지는 저항선인데 이것을 돌파하고 다시 지지가 될 경우에는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다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확인하고서 우리가 안전하게 공략해 나가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이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망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직계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가 리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건데, 자, 일단 이 바로 소송 리스크죠. 자, 소송이 이제 이번 주 안으로도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SEC가 이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의 소송을 좀 정리를 하면서 리플만 지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현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법률 전문가 메탈 로우맨은 현재 SEC가 다른 암호화폐 소송을 정리하면서도 리플 소송만 지원하는 것은 현재 이 법적인 복잡성 그리고 내부 이해관계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법원 측에서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받았죠. 그래서 이 벌금 문제를 현재 좀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일단 SEC가 최근에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로빈후드를 좀 정리하면서 1달락을 시켰고, 또 리플에 대해서도 이제 소송 철회를 할 수가 있는데, 철회를 한다 하더라도 이 벌금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우선 이 벌금을 이제 어떻게 감경을 해주거나 아니면 면제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것이 SEC가 단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리플
리플과 SEC 그리고 법원에서 현재 3자가 협의를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처리가 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데, 이 SEC의 전 임원이었었던 빌 힌먼이 자, 그동안 이미 사퇴한 겐슬러의 체제 하에서 SEC가 이더리움과의 유착 관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리플을 불공정하게 규제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 SEC는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반면, 리플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배경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이 본격적으로 조사가 될 경우 SEC가 리플과의 소송을 취소할 가능성도 현재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벌금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SEC가 굉장히 지금 폭압적이고 좀 무분별하게 리플과의 소송을 진행했던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소송 자체를 이제 완전히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곧 이제 드러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리플과 SEC의 소송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법률 전문가 제레미 호거는 이 리플과 SEC의 소송이 4월에서 5월 안으로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자, 그 근거로는 현재 SEC가 내부 기조가 완벽하게 변하면서 최근에 리플 ETF 승인 여부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 시점과 현재 맞물리면서 소송도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리플이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2월달 안으로도 충분히 이 소송은 파격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SEC가 갑작스럽게 클로즈 미팅, 바로 비공개 회의를 잡아놨습니다. 자,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핵심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번역을 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소송 청구에 해결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그리고 로빈후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고, 이제 다음 차례가 바로 리플 코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리플 소송에 대해서 이 사안을 좀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자, 28일 새벽 한 4시경 될 거고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 4시 정도 되는데, 결과는 28일 오전 중, 금요일 오전 중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SEC 행보를 보자면 충분히 이번에도 리플의 소송을 완벽하게 소송이 종료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처리에 대한 그런 지금 뉘앙스가 좀 풍기지 않을까, 그런 제스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리플과 SEC 소송은 종료가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SEC 위원장 폴 애킨스 같은 경우도 리플에 대한 고발을 이미 철회를 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과거 발언 내용을 잠깐 보시면, 자, 애킨스 SEC 위원장, 예정 위원장은 리플의 고발을 처리하겠다. 그동안 SEC가 리플을 상대로 고발한 건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공개 회의가 될 이 비공개 회의에서 종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애킨스 위원장이 취임하는 대로 종료가 될 것인지 이제 시간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애킨스 같은 경우는 현재 상원에서 인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3월달, 늦어도 한 4월에서 한 5월달 정도까지는 임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가 리플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고, 자, 이미 시장에서는 소송은 이미 끝이 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만으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멋진 방향성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ETF와 IPO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하나 둘씩 터져 나가면서 리플의 이제 방향성이 정말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2.3달러 부분에 머물고 있는 건 우리가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박앤셀 구간, 기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직 저평가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여력이 되시는 만큼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리플 같은 경우는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던 내용인데, 자, 이더리움을 가뿐히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 이더리움을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선 코인이 바로 리플이었었죠. 자, 이렇게 펀더멘탈이 매우 뛰어난 코인이었는데 SEC가 지금 방해를 놨죠. 바로 소송을 걸면서 하방 압박을 계속해서 받아왔던 겁니다. 벌써 4년이 넘었죠. 자, 그러나 이제 소송 리스크도 그 끝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자,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리고 겐슬러가 퇴임을 밝히면서 10배 정도 격차에서 이제 2배 정도로 많이 좁혀놓은 상황입니다. 자,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보면은, 자, 이더리움이 2,990억 달러, 그리고 리플은 1,410억 달러이니까
지금 격차가 2.1배밖에 나지 않습니다. 2배로 많이 좁혀놨죠.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이 깔끔히 마무리가 되면은 이 격차는 0으로 수렴하게 되고 오히려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이런 과정에서 2배 정도는 정말 보수적으로 2배 정도는 우리가 수익 구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코리아 세력들도 최근에 계속해서 자신들의 단가를 지키기 위해서 저점 매수세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시는 거죠. 투자라는 건 한 번에 급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 관점은 절대 이런 상승 구간이 아니라 이런 조정 구간에서 미리미리 들어 앉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렇게 저점에서 사면서 나중에 고점에서 팔면서 수익을 걷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 공포에 떨면서 매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매도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정 구간이 나타났을 때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셔야 되고 고점에서 오히려 반대로 비중을 덜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10에서 한 30% 정도까지는 먼저 덜어낼 거고 이런 조정 구간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안전하게 지지라인을 확인하고서 이 덜어놨었던 비중을 다시 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바로 비중 관리라고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다 보면은 우리가 자금을 어디서 끌어오지 않아도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또 이 과정에 평균 단가도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물론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조정 구간이 나타났을 때마다 우리가 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 구간으로 정말 박앤셀 구간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숨어있는 호재들이 너무나 많죠. ETF와 IPO도 아직까지 숨어있는 호재입니다. 지금까지는 숙제죠. 이것들이 이제 곧 풀리게 되면서 강력한 호재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명확한 방향성은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눈앞에서 이렇게 조정 흐름이 크게 나오다 보면은, 우리도 사람인지라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멘탈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비중 관리인 거고, 이렇게 비중 관리 해주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급락 흐름이 전개됐을 때 새로운 기회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로 우리가 절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은 이런 기회들은 계속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들을 나타날 때마다 꼭 쟁취를 해줘야 되고, 자, 그래서 비중 관리는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고래 세력들이 항상 우리 개미 털기라고 하죠. 자, 개미 털기를 하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언론 플레이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도록 여러분께 제가 대응 전략을 미리미리 좀 짜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함께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투자할 때 있어서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이 보조지표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세세하게 알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일종의 교과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하루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거고, 그렇게 여러분 각자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찾게 되실 거고요. 또 우리가 전문가들의 조언도 이제 참조를 하게 되는데, 이 전문가들의 얘기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서 그 노하우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되실 건데, 투자에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정말 소중하게 고생해서 만들어낸 소중한 이 원금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코인판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으면서 돈을 계속해서 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께서 어떤 기준 없이 기본기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돈을 쓰는 취미 생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돈을 먼저 쫓기보다는 기본기를 먼저 탄탄히 해주시는 게 가장 급선무이고, 하루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 실력이 한 중급 정도까지는 쭉 올라오실 거니까 이 부분도 활용해서 꼭 지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다 무료로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텔레그램방 같은 경우는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보시다가 뭐 궁금하시거나 또 물려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고, 다만 현재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좀 양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